안녕하세요,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문화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사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술술 아이콘 스타쇼. 기술과 예술이 하나가 되고 첨단 기술에 녹아있는 동양적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오늘 공연에서는 국악 리듬과 함께하는 전자음악을 들어보고 VR 드로잉으로 그려지는 우리 한글을 찾아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두 명의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즉 술술 아이콘 스타들을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아이콘 스타는 JTBC 슈퍼밴드의 혜성처럼 등장해 화제가 된 디폴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디폴과 함께 조이스틱을 사용한 화려한 전자음악을 즐겨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이콘 스타는 국내 최초 완벽한 VR 드로잉을 구현해내고 있는 비주얼 아티스트 염동균입니다. VR을 넘어 최신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공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폴과 힙하게 놀아보고 염동균과 무대를 부셔보자. 술술 아이콘 스타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잠깐 좀 마실게요. 좀 힘들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 디폴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네. 일단 저는 저를 처음 소개할 때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일단 이 미디어 아트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얘기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미디어 아트 하면 융합예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장르가 사실은 사진, 영화 이런 것도 결국에 복합 예술이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조이스틱이나 이런 좀 독특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뭔가 예술을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해 줘야 되니까 같은 개념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미디어 아트라고 이제 구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로운 매체를 사용한 예술이라고 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제가 토크를 하는 거에서 이제 주제가 신기술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하는 아티스트라고 이제 많이 알고도 계시는데, 저는 오늘 그 신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기술과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 또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기술들을 활용을 저는 좀 하기도 해요, 제 작업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전공이, 저는 대학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에 인터랙티브 아트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용어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써 있는 거와 같이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예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단순히 제가 공부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하거나 무엇을 해도 다 근본을 여기서부터 좀 출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즉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소통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제가 뭔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런 인터랙티브 아트를 할 경우는 관객이 이제 작품에 참여를 해서 원래 기존의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 위에 어떻게 보면 관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짜 그 작품의 진가를 발휘하고 작품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관객이라는 입장에서는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체험을 하고 그걸 느끼고 그 작품을 보는 건데, 그걸 느낄 때 우리는 오감을 다 사용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미디어 아트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어떤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그 작품을 이제 관람을 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촉각이 저는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TV를 볼 때 전원을 누르고 채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설정하고 볼륨도 조절할 때 저희는 그거를 컨트롤할 때 리모컨을 쥐고 그걸 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촉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졸업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한 거를 냈고, 근데 일단 밑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만지는 것과 만져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을 할 건데, 이건 이제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서 설치 인스톨레이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흔히 아는 프로젝터로 이제 빔으로 바닥 길을 저희가 만들고 이제 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 길을 밟으면 이제 저희가 제시한 길에서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 그 선택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작업인데, 이거 또한 일단 발로 터치를 해서 뭔가 랜덤한 그런 결과값으로 새로운 또 작품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다른 사례도 좀 많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직접적으로 터치를 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터치일 수도 있고 언터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핸드폰으로 저기 지금 저희가 만든 키넥트 오브젝트가 있어요. 날개가 움직이는. 여기에 저희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면 비춘 부분에만 저희가 만든 영상이 이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핸드폰을 거기서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면 다시 이제 어두컴컴한 데서 작품만 움직이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밌는 게 관객이 안 들어와도 작품은 그대로 움직이고 그 실질적으로 존재는 하고 있죠. 하지만 작품에서 뭔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관객이 그거를 직접 그냥 저희가 이렇게 뭔가 그림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음악처럼 소리를 듣는다거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촉각이라는 게 하나가 더해졌을 뿐인데 작품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 밖에도 다양하게 굉장히 저는 이런 쪽을 이제 좀 많이 리서치를 하시다 보면 좀 다양한 데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한 2014년부터 한 16년도 사이에 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일단 저는 이런 좀 다양한 작업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메인을 음악으로 선택을 했어요. 음악도 원래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음악으로 이 인터랙티브 아트한 요소를 이 무대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서 관객과 좀 더 친숙하게 더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거에서 출발해서 이제 디폴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무엇이든 악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저는 말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게 이제 누구든 그 악기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나왔었던 악기 중에서는 이제 와인잔 연주했었던 게 있는데 한번 잠깐 같이 봐볼게요. 네. 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소리가 안 나고요.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 처음에 이제 이런 전자음악이랑 이런 코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 와인잔에 물을 담고 물리적으로 표면을 이렇게 만지면 나오는 사운드로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시그널이랑 접지를 잡으면 소리를 내주는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래밍한 프로세스된 그 보드에서 제가 설정한 값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와인잔부터 제가 만든 악기를 설명해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인터랙티브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저희가 오늘 이 대화의 주제에서 마지막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 설정해 놓은 사람이 있고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정을 예쁜 소리들을 해놨는데 이게 제가 의도하는 대로 연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조이스틱을 연주하는 시간에 좀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가지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어떤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악기에서도 저는 아까 초반에 제가 날개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핸드폰 프레시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예 만지지 않고 악기를 연주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이제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거는 위에 보시면 뭘로 만들었냐면 그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 막 오버워치 만들고 했던 얼리얼이라는 엔진을 수업을 들었었고 이건 유니티 엔진이에요. 게임 만드는 엔진인데 여기에 가상 이제 로봇 손을 만들고 그러니까 가상 이제 제가 누르는 이런 패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값을 이렇게 받는 컨트롤러가 립모션이라는 그런 악기가 있는데 기계가 있는데 거기 위에 허공에다 갖다 대면 똑같이 제 손가락이랑 맞춰서 움직여요. 저 로봇 팔이. 그러면서 버튼을 안 눌러도 허공에서 화면을 보면서 갖다 대면 그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선해서 연주하는 거 살짝 여기 지금 영상에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스위치 안 보여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요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게 되고 있는데 이제
요즘 VR을 끼고 게임하는 VR 책 같은 것도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제가 다른 음악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만든 이제 악기를 굳이 이런 무거운 장비가 아니더라도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했기도 했고, 두 번째는 사실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요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랙티브 아트를 이제 하시는 여러 아티스트들 분들께서 가장 이 부분을 좀 힘들어하고 계세요. 왜냐면 VR도 그렇고 체험을 할 때 일단 써야 되니까 이런 뭔가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것들 다 만져야 되니까 굉장히 보는 내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누구나 이 시국에 맞춰서 안 만지고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고 안 만지고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고민을 요새 좀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이런 인터랙티브 아트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과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전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장난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데이터 신호와 휴먼 인터페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게임할 때 쓰는 뭐 이런 뭐 조이스틱, 조이콘,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컨트롤러들 같은 게 리모컨 같은 것들이 다 휴먼 인터페이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가 코딩하는 저런 맥스, 아두이노 아니면 시어너 같은 걸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신호 그리고 음악 아니면 조명 아니면 이제 더 큰 광범위한 데이터들 뭐 미디, OSC, 뭐 DMX 이런 신호로 바꿔서 제가 이제 음악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유니티로도 똑같이 그 신호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대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좀 복잡해서 이거는 오늘 여기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저는 단순히 제가 재밌어서 만든다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악기를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누구나 쉽게 저렇게 어린 친구가 잡아도 학습을 굳이 오랜 기간에 걸치고 음계를 외우지 않아도 놀이처럼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 그런 악기가 좀 만들고 싶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악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다 악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아까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만든 게 이 조이스틱 컨트롤러로 연주하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 조이스틱 연주는 일단 아까 계속 보여드렸었던 앞선 인터랙티브 아트는 인스톨레이션 즉 전시장에서만 이렇게 보여줬다면 이거를 이런 콘서트장에서 제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제 사의 벽이라고 하죠. 그 무대에서는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있는 제 사의 벽을 허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몰입형의 공연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연극 같은 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 사의 벽을 허무는 경우가 영화나 이제 연극에서 많이 가끔 보이죠. 카메라를 쳐다보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무대로 그냥 무대에서 밖으로 난입을 한다든지.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오늘 이 조이스틱 연주를 할 때 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사실 제 공연에서는 이렇게 옆에 다 나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배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못 한다는 건 정말 좀 아쉽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는지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연주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늘에 있어서 이 기술과 예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니까 그 같이 연주를 공연했을 때 그런 사례들도 영상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연주를 하는 이 조이스틱이라는 악기는 일단 잡아놓은 것 자체는 드러머를 기반으로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럼 사운드나 이제 이런 퍼커션 사운드 그런 사운드들 들어가 있고 이제 버튼을 잠깐 봐볼게요. 가까이 보면 이 버튼을 누르면 드럼의 킥 사운드가 나와요. 그리고 위에 버튼을 원 버튼 누르면 스네어 그게 나오고 사운드가 그러면 둥, 타, 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옆에는 이제 하이햇
그래서 이 하이햇 사운드랑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 흔히 아는 푹칙 탁칙 푹칙 탁칙 이 비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앞부분에 이제 또 재밌는 사운드들을 넣어놨어요. 좀 귀여운 사운드들. 그 아까 위에도 살짝 섞어놓은 거. 이쪽은 보이스 넣어놓고. 근데 이 사운드에다가 이거 저희 이제 게임할 때 자주 쓰죠. 방향키보다 요새는 요 스틱을 많이 쓰는데, 이 스틱을 통해서 음에 이제 그 피치 변화를 주면, 높낮이를 주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방식이고, 되게 재밌어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 좀 다 해봤으면 재밌겠는데, 이거를로 이제 그러면 일단 어떤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연주하는 거냐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저도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면 끝을 못 내고 계속 연주하고 놀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런 제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제가 음악을 아까 같은 방식으로 연주하다 갑자기 막 붕붕붕 하면서 음악을 바꿨잖아요. 제가 이건 사전에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연주할 때마다 다르게 연주가 되어져요. 저 한 사람만 연주할 때도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드리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과 같이 연주를 하는데 다 다양한 게 나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물론 같이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느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한 건데, 그 만들어 놓은 건 탁 저는 난 이런 걸 만들었어,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자 했을 때 다 다른 게 나오는 거에서 서로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영감을. 그래서 일단은 좀 말이 길은데 보여드릴게요. 같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면 남자, 여자, 남녀노소 상관할 거 없이 다 나이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저랑 연주를 해요. 근데 다 연주가 되고 다 다른 새로운 음악이 나와요. 네. 잠시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언어도 안 통하는 외국인한테 딱 주고 같이 놀자 하는데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아쉬운 거 중에 제일 큰 거 이거 하나 같이 못 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차례예요. 그 요새 AI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나 이게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죠. AI는 좀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이 AI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아까 그걸로 딱 정의를 내렸었어요. 저만의 답이긴 한데 뭔가 딱 그 세팅해 놓은 게 있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관계가 전 이 둘의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로봇들 등장하면서 뭔가 직업군에 있어서 다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근데 이 창작 쪽에 있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아예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 통해 가지고 AI가 그걸 다 학습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악보를 뽑아내고 완벽한 작품 그리고 완벽한 황금 비율 이런 거에 딱 밸런스 있는 정말 예쁜 거를 잘 만들어내니까. 근데 저는 이 밑에 있는 사례도 지금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AI들이거든요. 저도 몇 개 써봤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냥 저렇게 낙서한 듯이 그림을 그리면 컬러 값이랑 이미지 값으로 해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옆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가지고 온 다음에 사진으로도 가능해요. 한 다음에 뭐 나는 반고 스타일로 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넣으면 알아서 저 AI가 저렇게 아웃풋을 뽑아줘요. 근데 여기서 비포 애프터 해서 애프터만 딱 아웃풋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넣는 사람이 없고 그리는 사람이 없으면 저건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나중에는 저 넣는 거 자체랑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 자체도 로봇이 다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일단은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재미라는 걸 이제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재미있어야 돼요, 진짜. just fun인데 그 행위가 나중에 아웃풋이 우리가 역할로 맡게 되든 인풋이 인간이 맡게 되든 그 상관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거 저 랜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게 딱 제가 아까 조이스틱 얘기했을 때 이런 사운드들을 미리 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걸 연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다. 제가 연주를 만약 안 해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소리긴 한데 연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다른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정해놓고 랜덤 값을 걸어놓으면 그 아웃풋을 로봇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 기계가 그게 랜덤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께 이제 다 각자 줬을 때 랜덤 값인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재밌는 게 퍼센테이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로봇한테는 그 랜덤 값을 이제 코딩할 때 줄 때는 다 퍼센트 확률을 쌓으면서 확률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짧게 말해서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서 그 랜덤이라는 개념이 이 소통 아까 계속 말했던 인터랙티브 아트 그리고 커넥션 지금 모든 거에서 가장 저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래서 이 랜덤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런 기계가 장비나 코딩을 안 배우셔도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앱을 얼마 전에 찾았어요. 저도 원래 오늘 공연 전까지 이거를 준비를 안 하려고 하다 지금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사실 이거 아이폰만 되긴 해요. 아이폰이랑 그 안드로이드가 안 되는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냥 플레이그라운드 하고 그 앱스토어에 치면 나오는 저건데 이거는 옆에 보면 막 칸디스케 그림처럼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데 저기에 각각 디자이너들이 넣어놓은 제가 이거 넣어놨듯이 사운드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운드들이 그냥 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위치 값에 따라서 터치잖아요. 그걸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랜덤틱한 사운드들이 막 제너레이팅이 돼요. 생성이 되고. 근데 이게 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멀티 터치를 지원해가지고 10손가락으로 다 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재밌는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음악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앱을 하나 오늘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앱을 좀 갖고 왔고 이걸 지금 한번 플레잉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지금 악기 셋은 오늘 처음 해보는 건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꼭 한번 받아서 놀아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기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기술만 하진 않는다고 이 디지털 아날로그에 대해서 말할 건데, 세대에 따라서 아날로그 막 저는 사실은 딱 걸쳐져 있어요. 저 92년생이어서 전 비디오 테이프로도 비디오 방에서 막 이제 보고 막 카세트 테이프도 영어 학습할 때 튼튼 영어 막 이런 걸로 듣고 그랬던 세대인데, 지나고 나니까 더 MP3 나오고 이제 MP3로도 안 듣고 그냥 폰으로 다 듣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 음악 만들 때 쓰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옛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이제 유트로 붐이라고 하는데, 트렌드를 떠나서 그 기술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재밌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막 그런 뭐 낡은 소리 이런 것도 재밌긴 하지만 그 카세트가 돌아가는 원리, 그 비디오 테이프가 읽히는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리고 그런 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걸쳐져 있다고 했지만 저보다 더 옛날 거 또 다시 찾아서 공부를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이 저희가 막 화려한 기술들 많이 봤지만 굉장히 키치한 낡은 기술, 그리고 요즘 나온 신기술 이런 걸 섞어서 딱 재밌는 음악을 하는 걸 보여준 하나의 광고인데, 이거 제가 쓰는 프로그램 광고거든요. 한번 잠깐 짧게 봐볼게요. 지금 나온 것들 보면 모터가 움직이고 이런 거는 원래 저희 알고 있는 다 기술들.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막 이진법으로 코딩하는 그런 디지털적인 것도 근본은 다 전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거를 잘 아는 사람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결국에 다 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새로운 기술보다는 재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계속 막 전기 이런 얘기했던 개념 원리도 들어가 있고 뭐 포인트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고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 이제 의무교육 과정에 놓여 계셔서 수능도 막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심란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과 아니고 전 문과인데다가 수학 진짜 못했어요. 그리고 수학 진짜 싫어하고 약간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도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보니까 좋은 수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저는 계속 예술적인 그림, 음악 이런 거는 아기 때부터 많이 했지만 이런 코딩을 하고 그런 거는 불과 한지 6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5살 때부터 했을 거예요. 학교도 그때 들어갔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코딩이라는 거는 막 스크립트 막 짜고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하는 걸 조금만 바꿔보니까 학습 능력이 확 다르더라고요.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딱 잡고 난 이걸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만들고 싶은데 그걸 주변에 만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아야지 하고 시작한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면 저희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튜토리얼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그걸 보다 보면 어디에 증명하게 되냐면 저 뒤에 저 부분에 증명을 하게 돼요. 개념과 원리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같이 갖고 가면서 학습을 하면 그 누구도 못할 건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말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학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목표가 없으면 그냥 학점 따고 졸업하고 취준하게 되고, 근데 뭔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재밌는 캠퍼스 라이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뭔가 그런 거 하나쯤 갖고 졸업을 한다면 그거는 학점 이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에 관련에 있어서 저는 다 부질없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해본, 저도 아직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오래 창작 작업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작업,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다 재미에서 출발했던 것들이었어요. 물론 과정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마케팅하고 결국에는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딱 그런 절차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시작은 뭐를 하든 재미에서 시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좋은 참신한 또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길게 좀 얘기를 많이 해서 다 네, 힘드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은 제가 이 곡이 네모의 꿈 다들 아실 거예요. 화이트에 이거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아직 이거 나오지도 않고 여기 계신 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 건데, 그 슈스케 나왔던 유승우 씨랑 같이 그냥 이것도 재밌게 그냥 작업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정형화돼 있고 좀 갇혀 있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데서 서로 해서 만든 음악이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앞선 순서에서 이 디폴 선생님께서 이제 귀를 이제 호강시켜 드렸다면 저는 눈을 좀 호강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염동균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최초로 VR 드로잉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뮤직.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디폴님께서는 음악에다가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시켜서 컨텐츠를 만드시면 저는 이 미술, 그 중에서 드로잉에다가 기술을 입혀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예술, 그리고 우리의 미래. 기술이 좋아졌다는 걸 정말 하루가 다르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PT를 컨트롤하는 것도 제 스마트폰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은 이 태블릿 PC와 연동이 돼서 이제 제 뒤쪽으로 PPT 이미지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예전만 해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저는 강연할 때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인류에게는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다준 기술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술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 불입니다.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류는 추위에 바들바들 떨었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냥 깜깜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됐죠. 음식은 당연히 날 음식을 먹어야 됐고요. 하지만 이 불의 발견으로 인해서 인류는 따뜻해지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고 어두운 밤을 환하게 켤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 이 불이라는 이 자연의 기술을 이 예술가 어떻게 접목을 시켰을까요? 이 원시시대 사람들은요, 이 숯을 갖다가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린 것 같아요? 맞아요. 말 또는 소, 애매모호하죠. 자, 인류가 그린 최초의 미술은 바로 동굴벽화입니다. 나무가 타고 남은 이 숯으로 이 동굴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벽화, 최초의 예술은 이 자연의 기술을 이용해서 탄생했죠. 자, 그리고 인류는 계속해서 진화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의 사피엔스까지 지금 진화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는데 들고 있는 도구에는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어떤 삶이 어떤 폭발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죠. 자, 농업혁명 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수렵채지문으로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먹을 걸 사냥하면서 살았죠. 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정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곳에서 문자, 문화 등이 탄생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그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이제 엄청 지나서 인류에게 정말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에너지 혁명이 탄생합니다. 자, 증기기관이 탄생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화학 안료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런 스프레이도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이를 이용한 예술가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래피티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자, 이렇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함께 해주신 저희 황은관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작업한 작품들이고요. 이 스프레이의 장점은 벽이든 아니면 캔버스든 뭐 여러 곳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에 있는 거는 이제
그래피티용 펜이 있습니다. 이 펜으로 차에다가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도구죠. 아티스트들은 이 스프레이의 편리함을요 자신들의 작업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인류에게 또 커다란 변화를 준 2차 산업혁명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 뭔지 아세요? 2차 산업혁명 뭐죠? 네 글자. 뭘까요? 아, 모르나 봐. 누구예요, 누구?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내가 선물 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물을 못 드리겠네요. 여러분, 얼굴을 좀 그려드리고 싶은데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맞습니다. 대량 생산입니다. 자, 근데 이 미술 작품도 대량 생산하는 아티스트가 나타나요. 저기 보시는 앤디 오홀이라는 아티스트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 아티스트는 자기 어떤 작업실을 대놓고 팩토리라고 짓습니다. 앤디 오홀 팩토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대놓고 그냥 공장이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미술 작품을 대량 생산하고 복제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은 질타를 받았죠. 어떻게 미술 작품이 공산품 뽑듯이 이렇게 여러 개 만드냐. 하지만 결국 앤디 오홀은 유명해졌고 대중들은 그의 작품을 하나의 장르로 인정하고 말죠. 비슷하죠? 네. 자, 그다음 2차 다음 뭘까요? 네, 이 다음은 3이죠. 자, 3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어떤 걸까요? 3차 산업혁명. 네, 정보화 시대, IT 시대, 그죠? 모든 게 이진법 데이터로 변환되는 디지털 시대. 네, 이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화가의 이미지죠, 그죠? 저건 저예요. 저도 옛날에 저렇게 캔버스에다가 유화 물감의 그림을 그리고 그랬습니다. 제 작업실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3차 산업혁명, 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전자제품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죠? 이 태블릿 PC, 그다음에 액정 태블릿이라는 웹툰 작가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기들이죠. 그림 그리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더 빛나게 해줄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아이패드용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포토샵,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 그럼 이번에 제가 뭘 해야겠죠? 타블릿 PC로 여러분한테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이구 잘 잔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잘 자. 아이고 잘 자요. 자, 일단 제가 방금 그린 그래피티 아트웍을 이진법 데이터로 전환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에 넣고, 자, 이진법 데이터화 된 겁니다. 이제 이 작품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일단 근데 너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자, 이 디지털 작업에서는 이렇게 밝기 조절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좀 컬러풀하게 색을 좀 입혀볼게요. 색 보정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아까 하고 싶었는데 못한 컬러들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색을 입히면 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 내가 지금 뭐 이런 거는 좀 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는 바로 지울 수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대량 생산 맞추신 거 어느 분이셔? 대량 생산 잠깐만요. 이거 얼마 확대할지 모르겠네. 잠깐만. 자 잠깐 통로에 잠깐 서볼까요? 일로 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박수 해줘. 박수. 여기까지. 자, 더 앞으로. 아주 좋아요. 아유, 멋있어. 자, 관계자분들 여기 마스크 잠깐만 내려봐. 잠깐 사진만 찍고 다시 사진만 찍고. 됐어요. 자, 이제 자 원래대로라면 제가 바로 라이브로 캐리커처를 그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상황이 좀 특수하잖아요. 사진에다가 빨리 리터칭해서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요? 자, 이곳은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앞머리를 싹. 모르겠다. 그냥 잘생기게 할게요. 현실에 없는 인류를 창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Got an appetite, let's bake ourselves a treat. What you've been mixing, serve it up the way you please. I love the way you shake, you stir, you 자, 그냥 이렇게 가면 서운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하나 뭘 해드릴게요. 운동 좋아해요, 친구? 운동 잘해요? 일단 잘한다고 할게요. Whip that cream, baby. Pour that sweet on me, baby. Shade up, we can cook up, we can stir up when we hook up, just you and me. Whip that cream, whip that, preheat this oven up.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일단 친구는 그림 받아가요. 알죠? 끝나고 그림 받아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활용정정 하나만 찍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친구 이름 한번 부르고 이름 한번. 상준. 오케이. 네, 이렇게 되죠. 네? 부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맞췄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이거 왜 이렇게 뭘 어려워가지고. 자, 이렇게 타블릿 드로잉 했고요. 자, 요거는 제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제 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쇼미더9을 되게 재밌게 봐서 머시베놈을 그렸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작품 세계관이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해골도 그렸습니다. 어때요? 뭐 실제 그린 거 못지않게 결과물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합성하는 장도 탄생합니다. 이미지와 이미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거죠. 요거는 좀 되게 잘하는 아티스트의 작품이고,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얍.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이게 사실은 포토샵을 조금만 다룰 줄 알거나 아니면 이 이미지 합성하는 어플들을 좀만 잘 사용하면 저희가 속히 말하는 짤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재밌는 짤들이 많이 돌잖아요. 다 이런 프로그램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굉장히 쉬운 세상입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이런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옵니다. 이 정도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들인데요. 이제 AI, 그다음에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IoT, 그리고 3D 프린터, VR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VR로 예술 활동을 되게 멋있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예요. 접니다. 자, 저는요 이 VR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VR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만들게 됐고요. 자, 이렇게 작품들이 있는데 진짜로 보여드려야겠죠?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 어느 중세시대의 어느 화가의 작업실 같습니다. 앞에 캔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붓도 있어요. 팔레트도 있고.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이렇게 지울 수도 있네요. 이야. 자, 이 캔버스에 한번 새로운 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붓을 어느 걸로 할까요? 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붓을 제가 좀 멀리 잡은 것 같은데 좀 가까이 잡아볼게요. 그리고 팔레트. 자, 검은색 물감을 묻히고요. 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실제 유화에서 보여주는 효과들이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보면은 아주 브러쉬 구현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너무 검은색만 있으니까 흰색을 좀 섞어볼까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감이 섞이면서 중간 톤이 만들어지죠. 자, 물감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굉장히 리얼합니다. 붓이 너무 들어졌어요. 붓을 빨아야겠어요. 그죠? 이제 붓이 깨끗해졌네요. 자, 다시 한번 좀 그림을 좀 이어가 볼까요? 중간 톤을 만들어주고, 자, 물감이 섞이고 있죠. 와. 자, 입술도 이런 식으로. 자. 큰 붓으로 색감을 좀 고르고 섞어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자, 불도 빨고. 자, 이렇게 어떠셨어요? 좀 신기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그 VR 그 유화 오일 페인팅 프로그램인데요. 이 유화 물감이 섞이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잘 구현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좀 약간 재미가 들어요. 왜냐하면 가상공간 현실인데 결국 그리는 건 2D거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건 3D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금방 세팅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숨 좀 고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숨이 차거든요. 제가 나이 먹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확실히 아까 첫 번째 어떤 유아 프로그램보다 더 박진감 넘치고 입체로서 재밌죠. 네. 뭐 4차 산업혁명도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줬지만 사실 인류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게 최근에 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네. 덕분에 이 메타버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메타버스. 네. 근데 아직도 그 누구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네, 아직 우리에게 나타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기술은 메타버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온 거죠. 자, 저는 이 메타버스 기술을 또 이용해서 컨텐츠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유롭게 뭔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거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박수 부탁드려요. 자. 자, 일단 이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자, 이거는요 센서입니다. 센서. 그 트래커라고 부르는데 이 트래커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허리에, 하나는 양쪽 다리에다 장착을 합니다. 이러면은 저의 허리의 움직임과 이 발의 움직임을 아바타가 잡아서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자, 아까 제가 썼던 이 VR 기기는 머리의 움직임, 그다음에 컨트롤러는 좌우 손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자, 이제 착용을 해볼게요. 자, 오른발 트래커를 자, 왼발 먹고 살기 쉽지 않죠? 자, 왼발 트래커 설치했고요. 허리 전원을 켜고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음악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살짝만.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건 제 아바타고요. 제 동작을 실시간으로 아주 잘 따라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제 눈동자에 따라 움직임도 다 따라합니다. 보세요. 깜빡깜빡. 입모양은 물론이고요. 자, 이렇게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정말 개인이 이런 기술을 정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엄두도 못 내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말 세상 좋아졌죠? 네. 보이세요? 자, 이 아바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자, 이런 거를 쫙. 아, 그리고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우산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자, 저는 이 공간을 제 마음대로 아주 작게 그리고 또는 크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카페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계세요? 자, 그리고 이 메타버스 공간에 지금 이 자리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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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무대에 올라가서 자, 자, 실제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이 무대의 벽에다가 그림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색깔도 바꿔서 현실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 글씨를 또 제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해서 자, 요렇게 이야,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림을 같이 그렸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왜 이렇게 숨이 찰까요? 네. 자, 이렇게 이게 원래 이게 모션 캡처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보통 헐리우드 영화, 뭐 어벤져스나 이런 캐릭터가 움직이는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담기 위해서 그 배우가 실제 센서 등을 찍고 연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영화 뭐 제작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간소하죠. 저는 6개로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어떤 재미와 이런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안 되죠. 예. 하지만 개개인이 만드는 콘텐츠의 퀄리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네.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지금 유튜버들이 굉장히 거의 100만, 150만 정도로 200만, 15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구독자 숫자죠. 물론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신체적인 어떤 능력을 이용한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많이 먹는 유튜버 또는 운동 유튜버, 이런 분들은 본인 신체를 갈고 닦아서 이제 구독자를 모은 거겠죠. 근데 반면에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그 기술을 개인화시켜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리는 채널도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는 좀 더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앤리치 이해했어요? 영앤리치 젊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막 정말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막 고가의 시계를 막 자랑하고 그런 친구 생깁니다. 영앤리치가 생겨나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컨텐츠의 어떤 표현 방법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어떤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지만 톡톡 튀는 컨텐츠로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해요. 되게 부러워요. 네. 제 머릿속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지금 사실은 영앤리치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장래희망에 자연스럽게 유튜버가 많은 것도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진로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다 알고 있어요. 뭘 해야 돈 많이 버는지. 그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사자 들어가는 직업 이제 별로예요. 변호사 경쟁 치열합니다. 의사 개인 병원 창업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다른 병원과 수많은 경쟁을 하죠. 검사 뭐 이런 말씀 하기 죄송하지만 월급쟁이입니다. 옛날만큼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요. 물론 아직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건 존재하지만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돈이 전부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씁쓸하긴 하지만 얼마 버는데 그죠? 유튜브도 사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의미 있는 직업을 가져라, 소명의식이 있는 직업을 가져라는 말을 이제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는 그래도 하나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림이고 여러분들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에 기술을 더한 사람이죠. 네. 내가 잘하는 일을 더욱 빛나게 해줄 기술. 이게 역전되면 안 돼요. 역전되면 남들이 따라하기 쉬운 겁니다. 네. 나만의 능력, 내가 잘하는 게 되게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중이 절대 기술에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도 제가 그림을 그리는 비중이 밀리지 않게 최대한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하는 겁니다. 더 그리면 열심히 그려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연습도 하고 어떤 포즈 이런 것들은 기술로 흉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캔버스에다가 물감으로만 그림만 그렸다면 저는 못 먹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되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기술을 택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엄청 굴렸어요. 이것도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세상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직업이 어떤 걸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돈만 보고 하면 이 일은 못해요. 재미없을 때가 많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네. 가끔은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할 때가 많아요. 전 그래도 이 일하는 게 좀 재밌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세상을 너무 좌우로 나눠서 보지 말고 색깔로 보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보만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굉장히 편협한 사고는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두루두루 접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하고 싶은 게 뭘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만의 예술을 다양한 기술이랑 섞어서 열심히 만들어 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 찾아서 멋진 기술을 또 도입해서 세상에 없는 컨텐츠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부단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